여러분, 살면서 가장 깊이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아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을 함께한 친구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짝꿍이었던 순간부터 손녀 손자 이야기를 나눌 나이가 될 때까지 그 긴 세월을 함께 버텼던 단 한 명의 친구. 그런데 그 친구가 제 남편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 이제 좀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 그렇지? 잠시 침묵.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게 멈추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영정사진이 앞에 있었고 조문객들이 오가고 있었고 아직 입관도 끝나지 않은 날이었는데 30년 친구가 저한테 한 첫 번째 말이 그거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여러분도 저처럼 말문이 막히는 순간이 올 겁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순이. 올해 64살입니다. 경기도 작은 도시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건어물 가게를 30년 넘게 운영했어요. 자식 둘 키우고 세금 내고 대출 갚고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충분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명자를 처음 만난 건 1975년이었으니까. 제가 6살, 명자도 6살. 초등학교 입학식 날. 교실에 들어서니까 첫 번째 줄 맨 끝자리에 빨간 머리핀을 한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게 명자였어요. 선생님이 앉으라고 하셨는데 저는 가방을 어디 두어야 할지 몰라서 멍하니 서 있었거든요. 그때 명자가 옆자리를 툭툭 두드리면서 말했어요. 여기 앉아. 자리 남아.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붙어 다녔어요. 점심 도시락도 같이 먹고 학교도 같이 하고 중학교도 같이 붙고 고등학교도 같이 다니고 명자 부모님이 제 부모님을 사돈지간 빼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고 부를 정도였으니까요. 명자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밝은 사람이었어요. 어딜 가도 웃음소리가 가장 컸고 밥 한 끼도 오늘 이거 먹으니까 진짜 살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좀 무뚝뚝한 편이었는데 명자는 그게 좋다고 했어요. 순이야, 너는 말이 없어도 뭔가 다 알 것 같잖아. 든든해.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는 게 늘 콤플렉스였는데 명자는 그걸 장점으로 봐줬으니까요. 우리 둘 다 20살 초반에 결혼했어요. 명자는 서울 남자를 만났고 저는 동네 친구인 남편을 만났고 살림이 달라지고 아이들이 생기고 한 달에 한 번 만나다가 두 달에 한 번이 되고 그래도 우리는 연락만큼은 놓지 않았어요. 명자 큰애 대입 시험날 아침에 제가 전화했고 명자는 제 시어머니 기일에 항상 문자를 보냈고 그런 사이였어요. 살면서 친구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명자를 통해 알았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아닌 그냥 오로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그게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발병 그리고 달라지기 시작한 것들. 남편이 처음 쓰러진 건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가게 문 닫고 집에 오다가 현관 앞에서 그냥 쓰러졌대요. 다행히 이웃집 분이 보셔서 바로 119를 불렀고 뇌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남편 손을 잡고 있는데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이 사람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61. 60평생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는데 명자한테 전화했습니다. 밤 11시였는데 명자는 바로 받았어요. 순이야? 무슨 일이야? 저는 말을 못했어요. 그냥 전화기 잡고 울기만 했는데 명자가 알았어. 거기 어느 병원이야? 내가 갈게 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명자가 왔어요.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2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그냥 왔어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서 제 손을 잡고 있어줬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런 친구였어요. 조금씩 이상해지는 느낌. 남편은 재활 치료를 받았어요. 왼쪽 손발이 잘 안 움직였는데
6개월 넘게 매일 물리치료 다니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가게는 남편 없이 혼자 운영해야 했고 치료비에 생활비에 돈이 빠듯했습니다. 그 즈음 명자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바쁜가 보다 했죠. 전화를 해도 잘 안 받고, 받으면 뭔가 서두르는 느낌이고, 만나자고 하면 핑계가 많아지고, 어느 날 명자 딸이 SNS에 올린 사진을 봤는데, 명자가 어떤 모임에서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여행 사진도 있었고,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조금 서운했어요. 나한테는 바쁘다고 하던데 하는 생각. 한 번은 용기 내서 물어봤어요. 명자야, 우리 요즘 왜 이래? 뭔가 내가 잘못한 거 있어? 명자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이, 무슨 소리야? 그냥 요즘 남편도 아프고 내가 좀 힘들어.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괜히 미안해졌어요. 맞아, 명자도 힘든데 내가 너무 나만 생각했나 싶어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했는데. 남편의 재발. 남편이 다시 쓰러진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이번엔 더 심했어요. 뇌출혈.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보호자분, 지금 상태가 많이 어렵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 듣고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애들한테 전화하고 시댁에 전화하고 그리고 명자한테 전화했어요. 명자는 이번엔 받지 않았어요. 문자 보냈습니다. 명자야. 우리 남편 많이 위험하대. 나 무서워. 답장이 왔어요. 2시간 후에. 많이 힘들겠다. 힘내. 그게 다였어요. 저는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봤어요. 힘내. 그 2글자를. 처음에는 그냥 넘겼습니다. 바빠서 그랬겠지 하고,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지 하고, 남편은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는 3일장이었어요. 아들이 와서 모든 걸 챙겨줬고, 딸도 며느리도 다 왔고, 가게 단골 손님들도 오셨고, 동네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명자는 이틀째 날 저녁에 왔어요. 제가 빈소 안쪽에 앉아 있었는데, 명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검은 옷을 입고 조화 한 다발 들고. 저는 반가웠어요. 솔직히 마음 한쪽에서 이제 왔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명자가 절하고 남편 영정사진 앞에 잠깐 서 있다가 제 옆에 앉았어요. 조문객이 잠깐 뜸한 사이였어요. 명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야. 저는 그냥 명자 얼굴을 봤어요. 그래도 이제 좀 홀가분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엔. 그래서 멍하니 명자를 봤더니 명자가 계속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 이제 좀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 그렇지? 남편이 아픈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그 짐이 좀 없어진 거잖아.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짐. 남편을. 제 평생 반려자를. 30년을 같이 산 그 사람을 짐이라고 했어요. 게다가 영정사진이 바로 앞에 있었는데 저는 눈물도 안 났어요. 눈물이 나오려면 감정이 작동해야 하는데 감정이 그냥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주변 소리가 하나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조문객 발소리, 나지막한 울음소리, 국화향. 다 들리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 같은 느낌. 명자는 제 반응이 없으니까 손을 한 번 더 꽉 쥐면서 말했어요. 야, 나쁜 말로 한 게 아니야. 솔직히 간병이 얼마나 힘들어. 나도 우리 남편 아플 때 그런 생각 들었어. 부끄러운 거 아니야. 저는 천천히 명자 손을 빼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와줘서.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니, 하지 않았어요. 명자는 1시간쯤 더 있다가 갔어요. 가면서 문자 보내라고 뭐든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 이 사람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 밤 혼자 앉아서 장례 마지막 날 새벽 아이들도 잠깐 눈 붙이러 가고 저 혼자 빈소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 사진을 보면서
명자가 한 말을 계속 되새겼어요. 홀가분하지 않아. 짐이 없어진 거잖아. 그 말이 왜 그렇게 상처가 됐는지 저 혼자 분석해 보려고 했어요. 남편이 아픈 3년 동안 힘들지 않았냐고요? 힘들었죠. 물론이죠. 새벽 2시에 응급실 가고 재활치료 데리고 다니고 대소변 다 제가 받아내고 가게 혼자 열고 닫고 힘들었어요. 정말로. 그런데 그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게 짐이 아니라 그게 그냥 우리 삶이었는데 남편이 힘든 시간을 같이 버텨주는 게 내가 짐을 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걸 명자는 짐이라는 한 글자로 정리해버렸어요. 우리 30년 결혼 생활을, 내 선택을, 내 사랑을. 그 순간 뭔가가 딱 끊어지는 느낌이 났어요. 명자와 나 사이에 있던 30년이라는 시간이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 장례가 끝나고 명자한테서 연락이 몇 번 왔어요.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답하지 않았어요. 명자가 딸을 통해서 연락을 했어요. 명자 딸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모 엄마가 되게 걱정하는데 연락 좀 해줘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명자 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해. 나 지금 그럴 상태가 안 돼. 어머니한테 잘 지내고 있다고만 전해줘. 49제가 끝나고 나서 저는 명자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짧게. 명자야. 나 잘 지내고 있어. 근데 우리 이제 연락하지 말자. 너한테 화가 난 것도 아니고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야. 다만 장례식장에서 내가 한 말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아서 이 마음 그대로 계속 만나는 게 우리 30년 우정의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잘 지내. 건강해. 명자한테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어요. 순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그냥 위로하려던 거였는데 억울해. 제발 전화 받아. 저는 오래 그 문자를 들여다봤어요. 억울해. 맞아요. 명자는 억울할 거예요. 진심으로 위로하려고 한 말이 이렇게 됐으니. 그런데 저도 억울하거든요. 30년 친구한테 남편 죽은 날, 이제 홀가분하겠다는 말을 들어야 했던 게 누가 더 억울하냐의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까지인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명자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 명자 얘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그 뒤로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30년 우정이 말 한마디에 끝나는 거냐고.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고. 저도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슬픔 때문에 과민 반응하는 건가? 명자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건가? 그런데요. 장례식장에서 그 말을 했다는 게 남편 영정사진 앞에서 입관도 끝나지 않은 날, 그 타이밍에 그 말을 했다는 게 저는 그게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람이 진심으로 위로하려 할 때는 시간을 가리거든요. 최소한 그 말은 명자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냥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 간병하는 나를 보면서 저렇게 살다니 불쌍하다.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었던 거 아닐까? 그 마음이 그날 튀어나온 것뿐이지. 저는 그 마음이 더 싫었어요. 말 자체보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요. 괜찮습니다. 남편 없는 첫 겨울이 제일 힘들었어요. 가게 문 열고 손님 맞고 저녁에 혼자 밥 먹고 그 루틴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옆에 누가 없다는 게 이렇게 다른 거구나. 60 넘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자주 와줬고 동네 단골 어르신들이 사장님 오늘 얼굴 좋아 보여요. 이런 말씀 해주시고 동네 노인의 복지관에서 수채화 강좌를 들었는데 거기서 새 친구들도 생겼어요. 일은 넘으신 어르신도 있고 저보다 어린 분도 있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게 요즘 제 낙입니다. 명자 생각이 안 나냐고요? 납니다. 가끔. 초등학교 1학년 때 빨간 머리 핀 한 아이가
제 옆자리를 툭툭 두드리던 그 장면이 생각나고 고등학교 때 가출하고 싶다고 제 집에 와서 같이 라면 끓여 먹던 생각도 나고 아이들 어릴 때 서로 집에서 설 연휴 보내던 것도 생각나고 그 기억들이 아직 좋아요. 그 기억까지 미워할 수는 없더라고요. 다만 지금의 명자와 내가 더 이상 그 기억 속 우리가 아닌 거고 그게 슬프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계속 생각했어요. 좋은 의도와 좋은 말은 다르다는 것. 명자가 나쁜 사람이냐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 명자는 진짜로 위로하려 했을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하지만 위로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어야 위로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했어도 상대가 상처로 받는다면 그건 위로가 아닌 거거든요. 특히 슬픔 앞에서는 말보다 침묵이 설명보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게 훨씬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인연을 끊는다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긴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를 의리이자 미덕으로 봐요. 특히 우리 세대는 더 그래요. 하지만 나를 지키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 일이에요. 상처 주는 사람 곁에 억지로 있어야 의리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화를 내거나 험담을 하거나 복수를 꾀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나다운 선택이었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상처를 감수하고 있는 관계.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해요. 오래됐다고 다 소중한 건 아니에요. 소중한 관계가 오래가는 거지. 오늘 이야기 공감하신 분들은 댓글에 한 말씀 남겨주세요. 여러분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좋아요 꾹, 구독 꾹. 잊지 않으셨죠? 다음 주에도 또 이런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